오늘도 카페인 사연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모금 같은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지금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연이 엄마 준호씨 와이프 윤서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귀농을 하는 날이네요. 자그마한 트럭 위에 놓인 짐들은 서울살이 15년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했지요. 남편 이준호는 말없이 짐을 내리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냈습니다. 딸 이소연은 10살 나이답지 않게 조용히 트럭 뒤편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소연의 질문에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의 눈에 비친 집은 그저 오래된 시골집일 뿐이었죠. 뿌연 회색빛 벽과 붉은 기와 지붕 그리고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감나무까지. 서울 아파트의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셋이 새로 시작하는 거야. 좋지. 서아의 말에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벌써 김이 오른 굳은 살이 나 있었어요.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농사일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지요. 엄마, 이제 전 서울 친구들 못 만나는 거죠? 서아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으나 이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가끔 보러 갈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도 좋은 친구들이 생길 거야. 우리 소연이는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니까. 소연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지만 엄마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이장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마을의 젊은 주민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난 상태라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회관 앞에서 만난 김 이장은 60대 후반의 구수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어이구,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만 이 마을은 특별히 좋은 곳이에요.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김 이장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서아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날카로움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저 미소로 화답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모르는 게 많으니 도움이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김 이장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마을에서는 서로 돕고 사는 게 기본이죠. 특히 귀농하신 분들은 더 챙겨드려야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는 마을 어르신 몇 분과 인사를 나눴어요. 대부분 관심을 보이면서도 약간 수줍어하는 듯한 눈치였지요. 그중 정여사라 불리는 할머니는 유독 서아를 반갑게 맞이했답니다. 아가씨,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혹시 시간 되면 내일 우리 집에 좀 들러주겠나?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서아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편 소연은 학교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시골 학교는 서울의 학교보다 한 학년당 학생 수가 훨씬 적었어요. 소연의 반에는 12명 뿐이었죠. 담임 김 선생님은 소연을 반 아이들에게 소개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반에 이소연 학생이 전학 왔어요.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소연은 모두에게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울은 어때? 여기랑 많이 달라? 한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거기도 논이랑 밭이 있어? 다른 여자아이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소연은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에는 대답하기를 머뭇거렸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에 조금씩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는 높은 건물이 많고 사람도 많아요. 논이랑 밭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연의 말을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김 선생님이 문제를 내자 소연은 서울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학교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지요.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소연아,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답을 해볼까? 서울과 조금 다를 수 있어. 천천히 익혀가면 돼.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활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을 무렵 계절은 어느덧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아의 가족은 천천히 마을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죠. 서아는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논을 얻어 벼농사를 시작했고 소연은 조금씩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마을 공동작업하는 날이죠?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서아는 김 이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을 공동작업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행사로 주민들이 함께 마을 주변을 청소하고 공동농지를 관리하는 자리였어요. 김 이장은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목을 가다듬었지요. 아, 그게 올해는 인원이 이미 다 찼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내년부터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한은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의 규칙이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 여사를 만났을 때 의문이 풀렸습니다. 우리 서아 아가씨 공동작업 안 하신다면서요? 우리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된 김씨네도 다 하는데. 서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년에 하면 되죠. 그보다 정 여사님 어깨 괜찮으세요? 전에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정 여사는 서아의 진심 어린 관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 고마워. 집에 돌아온 서아는 준호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요. 괜찮아요. 우린 그냥 우리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서아는 남편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가 작은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본 서아는 남편이 단순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이틀 후 서아는 농기계를 빌리러 마을 공동창고에 갔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순서는 오지 않았어요. 김 이장의 조카뻘 되는 청년이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었죠. 저기요, 제 순서가 언제쯤 될까요? 벌써 3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아의 질문에 그 청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근데 여기 순서가 있어서요. 먼저 예약하신 분들 먼저 해드려야 해서. 결국 그날 서아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듣더니 농기계 대신 오래된 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갔어요. 준호의 등 뒤로 지는 햇살이 드리워졌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소연의 학교 생활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과 다른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소연은 천천히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소연의 적응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교에서 발표회 준비를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발표회 팀을 나누었는데 소연은 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소연아, 넌 아직 우리 학교에 적응하는 중이니까 이번은 쉬었다가 다음 기회에 참여하자. 어떨까?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온 소연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서아는 딸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 있었어?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교에서 발표회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만 빠졌어요. 서아는 소연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소연은 조용히 설명했어요. 서아는 소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요. 한편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온 그 집 좀 이상하지 않아? 글쎄, 말은 별로 없는데 뭔가 불편해. 아니야, 그냥 서울 말씨라 우리가 낯설어서 그렇지. 정 여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 참 좋은데 왜들 그러나? 지난번에 내가 아플 때 그 집 아가씨가 병원까지 태워다 주고 약도 사다 줬어.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정 여사의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묻혀버렸어요. 김 이장의 영향력이 더 컸으니까요. 준호는 그날 밤 늦게까지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물었을 때 준호는 처음으로 긴 문장을 내뱉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마을 사업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농업보조사업 신청 마감이 다 지났더군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서아는 남편의 눈에서 예전의 변호사 시절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던 그 빛을 보았습니다. 준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마을회관에서 열린 이달의 회의에서도 서아 가족에 대한 미묘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준호가 발언권을 달라고 손을 들었을 때 김 이장은 교묘하게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예산 사용에 관한 안건도 빠르게 처리되어 질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아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마을 생활 2달째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아는 정 여사의 집에 자주 들러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 생활의 지혜를 배웠어요. 정 여사는 서아의 따뜻한 마음씨에 더욱 마음을 열었고 손수 만든 된장과 간장을 나눠주기도 했지요. 이준호는 묵묵히 농사일에 매진하며 점차 어엿한 농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내일 발표하는 시간이 있대요. 선생님이 모두 준비해 오라고 하셨어요. 서아는 딸의 작은 성장에 미소를 지었어요. 소연은 평소 말이 적고 낯을 가리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무슨 발표를 준비할 거야?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사 온 이야기요.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고 여기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아는 소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함께 발표 내용을 준비하면서 서아는 소연에게 조언했어요. 소연아, 우리가 이 마을에서 느낀 좋은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맑은 공기, 넓은 하늘, 그리고 정여사 할머니처럼 따뜻한 이웃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다음날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죠. 서울에서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하며 이 마을에서 발견한 좋은 점들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소연의 발표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여사 할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아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해요. 저는 이 마을의 넓은 하늘이 좋아요. 발표가 끝나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도 미소를 지으며 소연을 칭찬했습니다. 소연은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소연은 김 이장의 손자인 민우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다 이상하대. 특히 그 집은 더 이상하다고. 소연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생각에 잠겼지요. 한편 이준호는 읍사무소에 들러 마을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어요. 그는 농기계 보조금 수급 현황과 빈집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며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빈집을 얻으려면 소개비라는 게 있나 봐요. 준호가 저녁 식사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소개비요? 우리는 그런 거 낸 적 없는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귀농인들은 모두 김 이장의 개인 계좌로 소개비를 보냈더군요.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작업에서 제외되고 농기계도 빌리기 어렵고.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좀 더 조사해볼게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요. 그날 밤 정 여사가 서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 여사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서아 아가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김 이장이 너희 가족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있다더구나. 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부터 느꼈던 불편함이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정 여사님,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정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 가족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저 김 이장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특히 너희처럼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더욱. 서아는 정 여사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마을에서 계속 소외된 채 살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준호와 서아는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얻기는 어려웠어요. 김 이장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만 기회를 주었고 중요한 안건들은 미리 정해진 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마을 도로 포장 사업의 업체 선정부터 농기계 보조금 배분까지 모든 결정은 김 이장의 뜻대로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서아와 준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서아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김 이장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서아는 남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새로운 집, 새로운 삶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소연은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소연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연은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보고 들은 것들, 마을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른들의 수군거림까지. 마을의 표면적인 평화 아래에서 조용한 저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일 무렵 마을은 풍성한 녹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윤서아의 텃밭에도 싱그러운 채소들이 자라났지요. 서아는 수확한 채소들을 정 여사와 몇몇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비록 마을 전체와 친해지진 못했지만 몇몇 어르신들과는 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서아가 가져다 준 상추를 받으며 이야기를 건넸어요. 서아 아가씨, 요즘 마을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사람들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 서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둘로 나뉘었다는 거죠? 정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김 이장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특히 젊은 농부들 중에는 김 이장의 방식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 서아는 놀랐습니다.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어요. 그날 오후 서아는 마을 슈퍼에서 한 젊은 농부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장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윤서아 씨죠?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장민호라고 합니다. 요즘 이장님 때문에 마을이 시끄럽다면서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장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느낌이랄까? 이장님이 요즘 유독 예민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당신 가족 얘기만 나오며. 서아는 말을 아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민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장님의 일처리 방식에 의문이 많아요. 마을 사업 결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보조금 분배도 공정하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죠. 서아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마을 내부에서도 김 이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저희도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인데 어째서인지 계속 소외되고 있어요. 장민호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장님이 그런 식으로 새로 온 사람들을 대하는 건 처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네 가족은 특별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장님의 관행을 따르지 않아서겠죠. 서아는 장민호와의 대화를 준호에게 전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 편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준호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서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도로 포장사업 업체와 김 이장의 관계, 농기계 보조금 수급 대상 조작, 빈집 거래 소개비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구청에 감사를 요청할 만큼은 돼요. 서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을에서 우리 입지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이대로 계속 참고 살 수는 없어요. 더구나 소연이를 위해서라도. 소연은 학교에서도 점점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김 이장의 손자 민호와 그 친구들이 가끔 소연을 따돌리기도 했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정 여사의 손녀인 지은이와는 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어느 날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학교 축제가 열린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게 글짓기 발표를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서아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딸을 안아주었어요. 정말? 우리 소연이 대단하구나. 어떤 글을 쓸 거야?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요. 서울에서 이 마을로 오게 된 이유와 여기서 만난 좋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에 대해서요. 서아는 감동했습니다. 소연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의 발표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프로그램 조정 때문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화가 났지만 억누르고 직접 학교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어제 소연이 발표한다고 하셨다면서요? 갑자기 취소된 이유가 뭔가요? 담임 선생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너무 길어져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아가 더 묻자 선생님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김 이장님께서 학교장에게 연락하셨어요. 마을 화합을 위해 전입생 발표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좋겠다고. 서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이장의 영향력이 학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준호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구청에 감사 요청서를 제출할게요. 준호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구청과시 감사팀에 제출했습니다. 김 이장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파일이었어요. 마을 도로 포장 사업 업체 수의 계약 비리, 농기계 보조금 수급 대상 조작, 빈집 소개비 명목의 뒷돈 수수, 그리고 학교 행사비 일부 유용 정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곧 감사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김 이장은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지만 준호는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했기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이장은 서아의 가족을 의심했어요.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험악해졌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김 이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마을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잘 유지해온 마을 질서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의 눈빛은 서아와 준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주민이 김 이장의 편에 서지는 않았어요. 장민호를 비롯한 몇몇 젊은 농부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감사가 오면 밝혀질 일이니 떳떳하면 걱정할 것 없지 않습니까? 김 이장은 말문이 막혔지만 곧 회의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서아와 준호는 조용히 귀가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부모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서아와 준호는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린 소연이지만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려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준호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연이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내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게 엄마 아빠에게는 가장 큰 힘이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튿날 아침 마을에 검은 승용차가 들어섰습니다. 구청 감사팀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김 이장은 서둘러 마을회관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보였어요. 윤서아는 텃밭에서 일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준호는 이미 읍사무소에 들러 감사팀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지요. 준호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으니까요. 서아 아가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정 여사가 서아의 텃밭을 찾아왔습니다. 서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 여사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 이장님이 마을 사업을 제 멋대로 운영하고 보조금도 부당하게 분배하고 구청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정 여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의심은 했었어. 김 이장이 마을 일을 너무 혼자서 결정하고 자기 친척들만 챙기는 것 같다고. 하지만 늙은이라 증거를 찾을 방법도 없고. 서아는 정 여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날 오후 감사팀은 마을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최근 포장된 마을 도로까지. 그들은 주민들과도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김 이장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지만 장민호를 비롯한 젊은 농부들이 먼저 입을 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포장 사업을 자기 조카가 운영하는 업체에 맡겼어요. 견적서도 제대로 받지 않고요. 농기계 보조금도 일부 주민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선정 기준이 불명확했고요. 저녁 무렵 김 이장은 서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들이 했지? 감사를 요청한 게? 서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이 공정하게 운영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김 이장은 손가락으로 서아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마을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도 감히 내 일에 간섭하지 않았어. 서울에서 온 지 몇 달도 안 된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때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김 이장 앞에 서서 말했어요. 법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이장님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김 이장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서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을까요? 이제 마을에서 우리 입지가. 준호는 서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저 정의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소연은 방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미 마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정 여사의 집에 들렀습니다. 정 여사는 서아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서아 아가씨, 마을이 시끄럽구나. 김 이장이 밤새 마을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았다더라. 서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어요. 김 이장이 감사 결과를 무마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야. 이미 젊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으니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침묵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소연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소연아, 내가 글짓기 발표를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정말 미안해. 사실 선생님도 어쩔 수 없었단다.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학예회에서 내가 발표할 기회를 다시 마련했어. 어떠니?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었으니까요. 한편 구청 감사팀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마을 사업 계약서, 보조금 지급 내역, 예산 사용 내역까지 모두 검토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팀장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결과를 발표했어요. 조사 결과 김 이장님이 마을 도로 포장 사업을 친인척 업체에 부당하게 발주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고 빈집 소개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전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 이장은 땀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그건 다 마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공사도 제대로 했고 소개비는 그저 관행적인. 하지만 감사팀장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한 위반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이장님은 직무가 정지되며 추가 조사 후 구청장 명의로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년 넘게 마을을 장악해온 김 이장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주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민호가 서아와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의심은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거든요.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공정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서아와 준호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의 새로운 집, 새로운 삶이 진정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학교에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아빠,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글짓기 발표를 해요. 선생님이 특별히 기회를 주셨대요. 서아와 준호는 소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소연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무슨 내용으로 발표할 거니? 소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요. 진실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 금요일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학예의 날이었어요. 소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의 어린 소녀지만 그 눈빛은 어느새 단단해져 있었어요. 서아는 소연의 머리를 예쁘게 빗어주었습니다. 긴장되니?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모두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교실은 이미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학부모들도 많이 참석했고 이장 직무 정지로 마을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주민들이 여럿 모여들었어요. 김 이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정 여사와 장민호를 비롯한 여러 마을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발표회가 시작되고 한 명씩 아이들이 나와 자신의 글을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소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어요. 잠시 긴장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모님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연입니다. 서울에서 이 마을로 온 지 넉 달 되었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서울의 높은 건물들 대신 넓은 하늘과 푸른 산이 있었고 복잡한 거리 대신 고요한 들판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낯설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청중들은 귀를 기울여 소연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엄마는 마을 일에 참여하지 못했고 아빠는 농기계를 빌리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했죠. 저도 학교에서 발표 기회를 자주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정성을 다했고 아빠는 묵묵히 농사일에 최선을 다했죠. 저도 매일 조금씩 친구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마을 공동체란 서로 돕고 챙기는 것이라는 걸요. 정 여사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는 분들, 장민호 아저씨처럼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이 마을에서 희망을 찾았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실과 용기의 힘이에요. 아빠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고. 비록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제 저는 이 마을을 진정한 제 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자라면서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이 마을을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의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고 장민호와 다른 마을 주민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아와 준호는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소연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선생님도 소연을 안아주며 칭찬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 소연아. 선생님도 많이 배웠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아와 준호는 소연의 양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소연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괜찮은 거죠? 서아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괜찮아.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는 임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이장의 직무 정지로 새 이장을 선출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구청 직원의 주재로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새 이장 선출 전까지 임시로 마을 일을 처리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장민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직하고 공정하며 마을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해준 분이요. 이준호 씨를 추천합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이장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장민호의 추천에 이어 여러 젊은 농부들이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 마을을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있는 준호 씨라면 마을 사업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준호 씨가 이장이 된다면 모든 마을 주민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 여사도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도 준호 씨를 지지합니다. 그 집 식구들은 비록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야. 특히 그 작은 소연이의 오늘 발표를 들으니 그 집안의 진심이 느껴지더구나. 구청 직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준호 씨를 임시 이장으로 추천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몇몇 노인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어요. 결국 준호는 임시 이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장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서아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의 정직함과 공정함이 이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거예요.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연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준호와 서아는 즐겁게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임시 이장으로 첫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주민들이 모였어요. 호기심 반 기대감 반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저는 임시 이장을 맡게 된 이준호입니다. 비록 이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든 주민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의 첫 안건은 마을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계약서와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농기계 사용 순서도 공정하게 배분하고 보조금 신청 정보도 모든 주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마을 회의에서 예산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 중요한 결정은 주민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준호의 제안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했어요. 특히 젊은 농부들은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일부 노인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들도 점차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장민호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 마을도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 씨처럼 마을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의 조언이 중요해요. 한편 윤서아도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을 여성회에서 총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아는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마을 여성분들과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서아는 여성회 활동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특히 정 여사와는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지요. 정 여사는 서아에게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서아는 정 여사에게 도시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서아 아가씨, 그대가 우리 마을에 온 건 정말 행운이야. 이제 마을에 새바람이 불고 있어. 서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 여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더 행복해요. 소연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발표회 이후 소연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어요. 소연의 용기 있는 발표가 아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었죠. 담임 선생님도 소연을 더욱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다음 달에 있을 지역 글짓기 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면 어떨까? 내 글쓰기 실력이 정말 뛰어나단다. 소연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한편 김 이장에 대한 구청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비리는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마을 곳곳에서 그의 부정한 행위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김 이장이 정식으로 직위 해제되고 공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임시 이장이었던 준호를 정식 이장으로 추천한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그 소식을 서아에게 전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식 이장 선거에 나가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서아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마을회관에는 정식 이장 선거에 관한 공고가 붙었습니다. 선거는 2주 후에 열리기로 했어요. 준호 외에도 한 명의 후보가 더 등록했습니다. 바로 김 이장의 조카인 김영호였어요. 그는 오랫동안 김 이장의 그늘 아래에서 마을 일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변화를 원하는 세력과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 사이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준호와 김영호는 각자의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갔어요. 김영호는 기존 마을 질서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오랫동안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 반면 준호는 투명성과 공정함을 강조했어요.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마을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어요. 노인들 중 일부는 여전히 김영호를 지지했지만 젊은 농부들과 귀농인들은 대부분 준호의 편에 섰습니다. 정 여사는 적극적으로 준호를 지지하며 다른 노인들을 설득했어요. 나이든 우리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 준호 씨는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야. 우리 마을이 발전하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해. 소연도 학교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마을을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했고 그것이 어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내일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준호와 서아 그리고 소연은 함께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약 이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준호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될 거야. 모든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아. 우리는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할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꼭 이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라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줄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서아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는 하늘이 보였어요. 내일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준호, 서아 그리고 소연은 함께 그 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거 당일 마을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을 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었지요. 노인들부터 젊은 부부들까지 모두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아침부터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이준호는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린 이미 승리한 거야. 진실과 정의가 통했으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최고예요.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차례대로 마을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자신의 선택을 했어요. 준호와 서아도 투표를 마쳤습니다. 소연은 학교에 갔지만 마음은 계속 투표 결과에 가 있었어요. 오후 4시가 되자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개표를 관리했어요. 주민들은 마을회관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준호와 서아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약 30분 후 개표가 끝났습니다. 구청 직원이 나와 결과를 발표했어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 투표 87표 중 이준호 후보 53표, 김영호 후보 34표로 이준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장민호를 비롯한 젊은 농부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정 여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서아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이장님.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주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마을, 함께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는 준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비록 패배했지만 마을의 화합을 위해 결과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장님. 앞으로 마을을 위해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준호는 김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마을을 위해 일했으면 합니다. 당신의 경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준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축하 파티를 마련한 것이었어요.
정 여사는 직접 만든 떡을 가져왔고 다른 주민들도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장민호는 동네 젊은이들과 함께 준비한 막걸리를 내놓았어요. 이장님, 오늘부터 우리 마을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소연도 학교에서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구청에서 온 직원이 다시 준호를 찾아왔어요. 이장님, 김 이장의 비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기금 횡령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가요? 구청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사 고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피해를 준 금액은 환수 조치될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처리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다음날 아침 준호는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김 이장의 비리로 마을 기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우선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의 예산 사용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준호는 마을 주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기로 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준호는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현재 우리 마을의 재정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지원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준호의 솔직함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특히 젊은 농부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자청했어요. 이장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함께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준호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하나씩 펼쳐나갔어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마을 체험 프로그램 도입, 귀농인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서아도 마을 여성의 활동을 통해 준호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을 돕는 마을 소식지 발간을 주도했어요. 소연은 학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지역 글짓기 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고 학교 신문 편집부에도 들어갔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도시에서 온 귀농 희망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마을의 변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준호 이장님의 마을 운영 방식이 소문이 나서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귀농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마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준호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귀농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아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을 접고 이 마을에 온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논에서도 황금빛 벼가 익어갔어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추수를 도왔습니다. 서로 돕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 것이었지요. 소연은 학교에서 돌아와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우리 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쓴 글이 학교 문집에 실리게 됐대요. 준호는 딸을 자랑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대단하구나.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은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소연의 글짓기 소식, 서아의 마을 소식지 발간 계획, 준호의 새 마을 사업 아이디어까지. 그들의 대화 속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진정한 그들의 집이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별처럼 그들은 이 마을에 새로운 빛을 가져왔습니다. 서아는 문득 물었어요. 준호 씨 후회 없어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온 것?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서아는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같은 확신을 볼 수 있었어요. 비록 처음에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지금 그들은 더 강하고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밝게 빛났습니다. 윤서아의 가족은 이제 그 집 딸이 아닌 마을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심은 진실과 용기의 씨앗은 이 마을 전체에 퍼져 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